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경과 에너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북한군 포획, 임무의 내막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날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경, 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침을 다룹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행정명령.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데요. 이 중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경 및 이민 정책.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수정이 필요해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부 국경에 강화 군대를 배치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망명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망명 신청자 대기 정책 부활. 망명을 신청한 이주민이 멕시코 북부에서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및 기후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알래스카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강화하는 명령을 추진합니다. 또한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둘째, 무역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 관행과 통화 조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과 중국과의 2020년 무역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합니다. 다만 새로운 관세는 취임 첫날에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 지도자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성 및 사회적 프로그램 변경.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인종, 성별, 장애 등을 기준으로 채용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폐지합니다. 성 정체성의 연방 인정을 중단하고 생물학적 성별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상징적인 명칭 변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징적인 지명을 변경하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멕시코만은 아메리카만으로, 알래스카의 데날리산은 다시 맥킨리산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적 문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지켜봐야겠죠?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포획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북한군의 참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북한군의 참전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목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군 약 1만 2천 명을 전장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군은 2024년 12월부터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주로 보병으로 투입되었지만 장비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을 생포함으로써 그들의 참전을 증명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둘째, 북한군의 특징과 위험. 북한군은 극도로 높은 동기와 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로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북한군이 스스로를 폭파할 수류탄이나 동맥을 자를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부상당한 북한군이 김정은의 이름을 부르며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포획작전의 전개.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쿠르스크 지역 숲에서 북한군 생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준비. 며칠간 북한군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지뢰밭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부상당한 북한군과 마주한 특수부대는 호출부. 그린을 가진 대위가 간단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형님, 모든 게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신뢰를 얻은 후 북한군은 결국 수류탄을 내려놓았습니다. 넷째, 포획 후 상황. 포획된 북한군은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였으며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북한군은 자신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문 영상에서 그는 동료들이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자신은 훈련 중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정치적 의미.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참전을 국제적으로 증명하고 동맹국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생포의 의미. 북한의 최근 군사훈련 상태와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불법적인 전쟁 참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성공에 대해 특수부대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이들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여섯째, 포로 북한군의 미래. 현재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으로 망명한다면 이는 상징적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북한군의 참전 여부와 그들의 운명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